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선원 2명을 살인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송환하여 고문을 받고 죽도록 방치한 데 대한 인권단체, 북한 인권단체, 그리고 변호사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등 합동으로 19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된 북한 선원 2명을 아무런 증거 없이, 재판 절차 없이, 변호 절차 없이, 수사 절차 없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16명을 죽였다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고문과 공개 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으로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유엔 고문 방지 협약도 위반하고, 그리고 인도 법치의 문명 세계의 기본 원리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엄중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에 대한 19개 인권단체의 공동성명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 2019년 11월 7일 통일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정부 합동조사에서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성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충분한 불과 6일 만에 성급하게 벌렸다. 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합동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 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강제 송환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조항은 탈북자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디에도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통일부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제 추방, 즉 사형장으로 가는 그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다른 법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그들의 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자백의 다름 아니겠습니다. 하물며 북한보다도 인권 상황이 더 나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과 3, 4일만 조사한 후 사법심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김정은 눈치 보기,
눈치 보기, 노예 근성이죠.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관을 활용하여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 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주권 포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 송환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강제 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책임 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북한 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되었다. 성급한 강제 송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므로 이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할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 북한이 두 사람을 아주 인도적으로 다루느냐, 불법적으로 다루느냐, 그것을 감시하고 북한에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다. 북한 당국은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와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여기에 서명한 단체를 19개 단체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피눈물 나게 열심히 제기하고 있는 정말 고마운 단체입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통일방송, 나우, 노체인,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미국,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샌더연구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NK워치, 열린북한, 통일아카데미, 통일전략연구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 이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 문의 연락처입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뜻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사무국 전화 02-722-1162, 02-722-1162, 신희석 법률분석관, 이영환 대표, 그리고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 전화 02-723-1672, 723-1672, 요한나 호산약 부국장, 김소희 선임 간사. 이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어퓨군변입니다.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북한에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마라. 그리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라. 그 사실을 한국 정부가 감독하라. 요구하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북한에서 불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두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강제 송환된, 강제 북송된 두 사람과 같은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성명서를 요약하면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강제 송환된 이들의 현 상황과 계획을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 및 유엔 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두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